마더텅 모의고사 14회설 하겠습니다. 결석한 친구들은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15분 시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앞부분에 장문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법 문제인데 얘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9번에서 12번 고전소설 위주로 해설을 할 건데 5번에서 8번 지문은 과학 지문 중에 생물 지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물 지문은 오답을 어떻게 주로 만드느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우리 몸에는 외부의 환경이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시스템, 자기 방어 시스템 이꼴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래요. 오토파지는 세포 안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과 망가진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래요. 오토파지가 그러니까 망가지고 쓸모없는 것들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거네. 자, 두 번째 문단. 평소에는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정도로 오토파지가 최소한으로 일어나는데 인체가 오랫동안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균에 감염되면 활성화된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먹어서 영양분이 없어지면 오토파지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원, 즉 얘들아 단백질 분해하면 아미노산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과정. 또 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토파지를 통해 제거하기도 하는 그런 자연 치유력이래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과정은 어떠냐? 친절하게도 6번 보기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 일단 망가진 세포 소기관이 막 쌓여요. 그러면 이중막으로 둘러싼 작은 주머니,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니은의 오토파고솜. 이렇게 망가진 것들을 쭉 둘러쌌죠. 니은에서. 이게 오토파고솜이에요. 그 다음에 오토파고솜은 리조솜과 합쳐진대요. 거기 C에 있는 분홍색 덩어리가 리소좀이 되겠죠. 리소좀.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쳐지면 오토파고 리소좀이 되는데 리소좀 안에 있는 가수 분해 요소가, 얘들아 가수 분해 요소는 어디 안에 있대? 리소좀. 그런데 6번에 3번 좀 볼래? 오토파고솜과 리조솜이 결합하면, 자, 어디 안에 있는? 이거 뭐야? 오토파고솜 안에 가수 분해 요소 있었어요? 아니요. 디귿 리소좀 안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오답 정말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유형을 뭐라 그러느냐면요, 개념의 범주를 비트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이 속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속해 있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생물 지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나중에 내 소화 효소 나와봐. 아우, 이름 너무 헷갈려요. 그 뒤에 꽁다리만 조금 다르고 이름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계 질서를 잘 잡고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은데 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다 보니 그 개념이 헷갈려. 그래서 우리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이 평가원이잖아요. 여러분, 교육청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 평가원에서는요, 이렇게 개념의 범주 비트는 문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가 생물 지문에서는 대부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생물 아니어도 개념 범주 비트는 문제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오답 유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 풀면서 틀리잖아. 그러면 오답을 어떻게 만들었나도 한번 보세요. 그런 걸 보다 보면 나중에 아, 얘네는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구나가 보일 때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의 정답도 2번이 되는 거죠. 인체의 자연 치유력 오토파지의 원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문단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파지, 자연 치유력은 오토파지 이외에도 면역력과 아포토시스가 있는데, 아포토시스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세포가 필요 없는 세포가 사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7번 기억과 니은인데요. 오토파지는 아포토시스와는 달리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난다.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건 니은이니까 땡. 방금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니은. 아포토시스는요,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한다. 맞잖아.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어요. 나중에 나머지도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 오토파고솜이라고 부른다. 뭐뭐라고 부른다. 문장 구조가 누가 봐도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뭐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일컫는다. 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번에서 12번은요. 이화전이라는 딱 고전 소설 장르에 맞는 그런 대표적인 고전 소설 나왔어요. 주인공이 이화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이화가 그 자물쇠 속에 이여백의 혼이 잡혀있음을 알고 읍내의 재변을 알고자 하니, 재변이 뭐겠니? 재앙으로 인한 변고겠죠? 그죠? 자물쇠 속에 누가 갇혀있어? 이여백의 혼. 얘들아, 사실적이에요? 아니요. 이런 걸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
허구성. 허구성. 그러니까 전기적이다 또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래서 전기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 자, 이여백의 혼이 자물쇠 속에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이화의 신기한 묘략과 덕을 알 수 있었다. 자물쇠를 앞에 놓고 크게 소리질러 이여백을 부르니 이여백이 그 자물쇠 속에서 대답하였다. 원님인 이화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자, 얘 지금 이화가 어떤 역할이다? 고을의 원님이에요. 근데 읍내에 재변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옛날 얘기 들어보면 사또가 부임을 해. 첫날 밤에 죽어. 그 다음 사또가 또 부임을 해. 또 죽어. 그리고 또 사또가 부임을 해. 또 죽어.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억울한 귀신 만나서 해결하고 이런 내용도 되게 많죠. 지금 여기 읍내의 재변은요. 부임하는 원님마다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이화가 온 거죠. 내가 그대의 성명을 들으니 그대는 대국의 명장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국이라고 부르면 그 나라는 어디겠어요? 중국 어디? 명나라죠. 대국이니까. 그치? 왜냐면 청나라는 오라케라고 무시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 명장이니까 장수였던 거야. 명나라 장수였어요. 자, 이 이여백이라는 사람은요. 명나라의 장수였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죽었을까? 이것도 배경을 알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명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죽은 경우 대부분 맞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주러 왔다 죽은 거야. 장수니까. 불행히 타국에서 난리 중에 몸이 죽음에 타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다는 거죠. 난리 중에 전쟁 중에 사람들이 차탄하는 바이오는 비록 혼백이나 녹록하게 마을집 자물쇠에 들어가 짐승의 청을 들어 사람을 해치니 그대의 용렬함을 비웃노라. 그러니까 얘가 뭔가 자물쇠잖아. 그런데 자물쇠에서 짐승의 청을 들어 사람을 해치는 뭔가 잘못을 저질렀네. 그러자 이여백이 또 변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나라를 구하려고 말리 타고 왔다가 애매하게 난리 중에 죽음을 만났으니 애매하다라는 건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외로운 혼이 정처 없이 헤매어 의뢰할 길이 없었는데 이 집 자물쇠는 나이가 많아 가히 붙어 머무르기에 마땅하였다. 머무른 지는 오래지 않았으니 무슨 사람을 해함이 있으리요.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익히 보았는지라 네가 문을 열어 짐승의 출입을 응하였으니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냐.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뒤에 연못에 만년이나 묵은 자라가 있어 신기한 도술로 사람을 앓게 하며 괴로이 부채니 이를 견디지 못하여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내가 구태여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니로다. 자, 일단은요. 여기 이여백의 혼이 자물쇠로 문 열어준 건 누구의 탓이었다? 얘가 일단 여기 연못 속에 지금 자라가 이렇게 얘를 괴롭게 만년 묵은 자라가 얘를 괴롭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자물쇠를 열어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말은 최선이 지루하게 말할 것이 아니나 내가 단지 기묘하게 묻고자 한 일이 있으니 혼은 사양하지 말라. 내가 들으니 이 고을의 원님이 전후에 오는 이마다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요망하고 사악한 기운이 장난을 함이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지금 얘가 말한 아까 맨 처음에 읍내의 재변이 바로 이거였죠. 고을의 원님이 오는 사람들마다 죽었다. 이것 좀 알려달라 했거든요. 이여백이 내가 모르지 아니하나 이 사귀가 사악한 귀신이겠죠. 억만여년 묵은 은행나무에 붙어 신기묘산이 천만리에 끼치고 능통한 요술로 온갖 귀신을 다 죽인다. 이러므로 고을의 원님이 많이 죽었으나 감히 내가 구하지 못하였나니 사기를 제어할 방도가 지극히 어려우니 믿지 못할 너의 말과 의사가 부질없도다. 한마디로요. 알긴 아는데 네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알려줄 수가 없어. 너무 어렵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사태가 지극히 어렵지만 끝내 알아내 미연에 방지할 뜻을 두고 다시 물어봤어요. 내가 비록 용렬하나 부족하나 약간의 조치로 없앨 것이오늘 말을 끝장내고 묻지 아니하면 날 업신여김이라 빨리 이르지 아니하면 내 수중에 보검이 하나 있으니 네 홀령을 베리라.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말을 꺼냈으면 끝까지 해야지. 나 업신여기냐? 확 죽여버릴까? 한 거죠. 이여백이 처음에 말하지 아니하매 이 일이 크게 어려운 줄을 알았을 것이오늘 다시므로 두려워하매 어지르리오. 이화가 매우 노하여 훌령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였다. 이여백이 애걸하며 말하기를 네가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2번 죽는 일은 없으나 너를 불행히 만나 괴로이 보채이는구나. 여러분 이미 죽었잖아요. 죽진 않겠지. 그치?
뭐 딴 데로 또 가면 되지. 여기 만약 자물쇠가 깨지면 그치. 근데 너 너무 귀찮대. 내가 말하지만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여기에 있지 못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자, 여러분 A의 말하기 방식 10번 문제 먼저 봐야 되겠죠? 권위를 내세우며 굴복을 요구한다. 틀렸죠? 상황을 가정하면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한다. 나는 자물쇠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너도 목이 베어질 것이다. 정답은 일단 A는 2번 설명 맞죠? 나머지 읽어볼까요? 과거와 현재의 비교 땡. 처지를 하소연하면 동정 땡. 구체적인 근거를 내세우면 행위평가 땡. 다 틀렸네. 일단은 A가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나중에 B도 맞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화가 은근히 묻기를 좋은 꾀를 가르치면 어찌 당하지 못하리요. 이여백이 말하기를 저 은행나무에 천년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가 무궁하니. 그래서 그동안에 고을 원님을 죽인 것은 뭐냐면요. 천년 묵은 여우 한 쌍. 이 은행나무에 깃들어 있는 천년 묵은 여우 한 쌍. 얘가 이 고을의 원님 살해범이에요. 고을의 원님을 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화가 자물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자물쇠가 이 여우를 해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었던 거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고을 원님마다 죽여 그 피를 빨아먹은 이웃들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착실히 잡아야 할 것이니 이 고을 백성들을 대령하여 많은 군줄로 겹겹이 진을 쳐서 사람마다 모두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떡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서 백발 노옹과 노파가 나올 것이니. 그러면 이 여우 한 쌍은 또 뭘로 변할까? 백발의 노옹과 노파. 할아버지랑 할머니 억만병사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얘가 알려줬죠. 이여백의 혼이요. 이것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조언 알려준 거예요. 그죠? 이화는 여우를 잡는 과정에서 노파로 변신했었던 암여우를 놓치고 만다. 그래서 얘가요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아버지로 변장한 이 백발의 노옹을 해쳤거든요. 근데 할머니 못 죽이겠는 거야. 너무 할머니야. 어떻게 죽여? 해가지고 놓쳤어요. 인정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남편의 원수를 하리라. 그러고서 이게 달아난 거야. 그래서 얘가 또 어떻게 됐느냐. 암여우는 이화에게 복수하고자 대국으로 건너가. 어머, 대국이 어디라고요? 명나라로 간 거야. 그래서요 황제, 봐봐, 명나라는 황제가 있죠? 황제의 애첩인 귀인을 죽이고. 얘가 가가지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 황제가 있었어. 명나라의 황제. 그런데 황제의 애첩인 귀인을 죽이고 귀인으로 또 둔갑한 거야. 달아나가지고 귀인으로 둔갑하고 이렇게 귀인을 죽이고 나서 몸을 차지한 거죠. 그 다음에 황제가 조선에 있는 이화를 잡아들이도록 한다. 얘가요 황제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 새끼가 나 괴롭히잖아 잡아왕 한 거예요. 여우니까요. 그래가지고 얘가 잡아들여라 한 거죠. 그래서 이화를 지금 여기 중국에 있는 황제가 얘를 잡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에 가던 이화가 또 이여백의 정령에게 황제를 만날 때 매를 소매 속에 넣고 가면 살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가 매에 여기 소매 속에다가요 매를 하나 훔쳐요. 매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 아니에요. 매라고요. 공룡. 눈가리. 시조세요? 매. 귀엽다. 매라고요. 분리를 더 못해. 매같이. 그래서 매요 매. 공룡 같지 않아요? 매입니다. 매요. 그래서 매를 가져가라는 조언을 듣고 얘가 이것도 알려준 거야. 또 계속 조언을 해줘. 그래서 매를 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귀인이 옆에 모시고 앉았다 구하기를 조선 복색을 다 벗고 들어오라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안에 그지. 안에 매가 있는 걸 안 거지.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상이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하시니 사관이 나아가 옷을 벗고 들어오라는 황제의 명을 알렸다. 이화가 눈을 부라리고 꾸짖기를 나는 조선 예의국 사람이라 조그만 조선에서도 옷을 벗고 뱉는 일이 없거늘 하물며 황제 만승지전에 옷을 벗고 뱉는 도리가 어디 있으리요?
자, 여러분 10번에 아까 2번에 B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행동에 대한 근거로 삼았다 해서 정답이 10번에 2번이 딱 떨어지죠. 이와가 저렇듯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과는 물리치고 나아오니 옷을 벗지 않았죠. 귀인이 겁을 내요. 기억 겁을 냅니다. 자, 12번 정답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게 전전긍긍하다 이거든요. 여러분 오매불망 무슨 뜻일까요?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기사회생은요? 죽다 살아나요. 조변석계는 뭘까요? 여러분 조가 아침 조자고 석은 저녁 석자예요. 뭘까요? 아침에 변해 저녁에 또 고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아침에 또 고치고 저녁에 또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풍수지타는 무엇일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부모님이 고생해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다 커서 효도하고자 하시니 돌아가고 아니 계시는구나. 자, 어떤 뜻일까요? 효도하고자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는 탄식. 효를 다하지 못한 탄식. 그게 바로 풍수지탄이에요. 여긴 기사회생이 뭐라고요? 죽다 살아나는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사자성어는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주세요. 이화가 저렇듯이 황명을 거역하니 지난날 꿈속의 일을 생각하사 오며 어찌 흉악하지 아니하리까. 이거 봐. 거봐. 꿈속에서 얘가 나 괴롭혔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장사를 시켜 옷을 벗기고 죄를 물으소서. 황사가 그 말을 조차 장사로 하여금 들어오는 문을 막고 옷을 벗겨 잡아들이라 하시니 장사가 일시에 문을 닫고 옷을 벗기로 하였다. 이화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비록 황상의 명령이 있으나 죽을지언정 옷은 벗지 못하리라 하고 모든 장사를 밀치고 정전에 들어갔다. 정전에 들어가니 황제가 기비와 함께 앉아 계시거늘 이화가 황상께 8번 전하고 머리를 숙인 후 문득 솜에서 매를 내놓았다. 매가 바로 귀비의 머리에 날아가 앉아 두 눈을 쪼아먹으니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 황제가 대경실색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우를 끌어내리라 하고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이화를 나오라 하고 손잡고 연고를 부르셨다. 이화가 전후 사연을 자세히 주달하니 황제가 차탄하고 상심하여 참담해 하셨다. 황제는 귀인이 여우에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여우의 주검을 조각내어 귀인의 신위를 위하여 제문지어 제하셨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며 가라사대 이화의 신기한 도술이 아니었던들 거의 종묘사직을 보존하지 못하고 천하강산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도다. 또 신하들이 만세도 부르고 축하하고 해서 이화를 영능태수 무신수로 봉하라 해서 돈을 많이 받았다. 이런 해피엔딩이네요. 그래서요 결국은 이 매를 이용해서요 귀인을 처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신기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동물 변신 모티프도 있고요. 이렇게 사물 변신 모티프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 이어백의 호는 조력자였다는 거.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9번.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실과 꿈교차. 꿈꾸는 장면 없어요. 꿈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귀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꿈에서 얘가 나 좀 이렇게 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교차 아닙니다. 또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비현실적 장면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 맞는 소리죠. 뭐 자물쇠 사람의 혼이 갇힌 것도 그렇고 뭐 만년 자라에 뭐 여기 뭐 천년 본 여우가 막 귀인이 됐다가 난리가 났죠. 매가 막 눈을 쏘니까 다시 황금 여우가 되고요. 정답은 정확히 2번. 아까 10번 했고요. 자, 11번 볼까요? 1번 선택지. 이여백은 A를 겪은 후 얘가 언제 죽었어? 임진왜란으로 조선에 와서 죽었죠. 외로운 혼으로 떠들다가 대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물쇠를 이용했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한 4분의 1 지점 보세요. 이여백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나라를 구하려고 말리타국에 왔다가 애매하게 난리 중에 죽음을 만났으니 외로운 혼이 정처 없이 헤매어 의뢰할 길이 없었는데 자물쇠는 나이가 많아 가히부터 머무르기 마땅하였다. 여기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 있어? 없지. 그냥 오래된 자물쇠가 나의 혼을 의탁하기에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번 틀렸거든요. 여러분 고전 소설은요 구성이 단순해요. 인물의 심리도 복잡하지 않아요. 때문에 뭔가 복잡한 내용을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뭐 상징적인 소재 이런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단순해요. 그러면 고전 소설의 오답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사건의 선후 관계를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을 많이 틀리는 친구들의 원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한자 어휘가 안 돼. 명칭, 그다음에 한자 어휘 이런 게 안 돼. 선생님 한자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요? 아니 나올 때마다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겠는 단어는 동그라미 해가지고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 딱 켜가지고 금방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 어휘책 시중에 파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안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되게 어휘책을 사면은 그거를 뭐 하루에 뭐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뭐 한 챕터씩 뭐 읽어야지 그게 잘 사람이 안 하게 돼. 그래서 그냥 그다가 거기에 읽은 거를 적용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대신 어휘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하면 꼭 찾아보셔야 돼요. 안 찾아보면 안 돼. 그럼 또 안 돼. 꼭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자 어휘랑 그 다음에 이 관직명이나 인물 관계도는요 하다 보면 늘어요. 왜냐면 거기서 거기야. 어디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자기 논리력이 좋은 친구들일수록 이런 문제 많이 틀려요. 왠지 아세요? 대충 읽으면 대충 이해는 돼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해. 꼼꼼하게. 선생님 저는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당연하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니네 수학에서 공식 하나만 배워봐라. 그거 적용해서 문제 푸는데 처음에 얼마나 많이 시간 걸려요. 모르고 경험이 미천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많이 풀어보고 아는 만큼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야. 처음부터 어떻게 빨리 풀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니네는 지금 읽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 읽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 읽는 법부터 일단 읽어야 돼. 그래서 봐봐 오늘 연휴 때 푹 쉬고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고 또 이제 좀 이렇게 멀리 했다가 지금 이 굉장히 짧은 지문도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안 읽어버릇하면 계속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국어는 계속 지문을 계속 푸셔야 돼요. 이게 고3 때 가잖아. 더 안 읽혀. 왜냐면 그땐 지문이 더 길고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내공을 쌓아 두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우리 앞에 비어있는 거 많으니까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시간 있을 때 빨리 풀고 숙제해 얘들아. 이 능력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신 성적도 같이 올라요 여러분. 딱 내신 공부할 때 내신에 해당하는 그 문제만 풀면 안 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풀어보고 결국에는 여기 나왔던 게 언젠간 내신에 또 연계가 되고 문제 푸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는 사건의 선후 관계에 따른 세부 내용 파악 문제 얘가 꼭 나온다는 점. 그래서 다음에는 오답 공부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틀렸어요.